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포 15조가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항구로 무사히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잘 숙지하고 또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똑같이 같은 노력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버닝썬의 김상교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을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경찰에서 이제 불러서 네. 가가지고 이제 뭐 이 성추행, 네. 오히려 또 폭행, 업무방해, 네. 예, 기본 세 건으로 예. 조사를 받았다.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 작년 네, 그렇습니다. 2월 초까지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일인데, 그래서 경찰에서 그 세 가지 혐의를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김상교 씨가 어떻게 됐어요? 아, 조사 혐의를 받고 난 뒤에 네. 이제 제가 계속 뭐 SNS 같은 거 글 내리지 않고 하니까 1월에 이제 저를 이제 혐의를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경찰 조사 과정이 한 번 더 있어. 1월 21일인가 한 번 더. 그때도 있었고 이제 예. 2월 초에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1월 동안은 뭐 마약 관련 이제 제보 받은 거를 좀 수소문하면서 많이 받았고 기사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좀 단독방에 나오는 멤버들 이제 성폭행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피해자들 직접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물뽕이라는 게 존재하고 연예인들이 이제 몰카를 찍고 그런 거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 폭행만뿐만 아니고 마약이 있고 성범죄가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비트코인 제보를 받아요. 그런 이제 보배드림의 버닝썬 관련 글을 올리니 거기서 금융업계 피해자들이 저한테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 범죄다, 거긴 사모펀드가 조직이 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피해자가 됐는데 자기들도 이슈화를 시켜달라, 상교 씨가 이슈화가 됐으니까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좀 제보 받고 금융업계 관계자들도 만나봤었어요. 만나봤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본질적으로 경찰 폭행만 터트리자. 첫 번째로는 순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MBC 기자가 저한테 접촉을 합니다. MBC 기자가 접촉을 해가지고 MBC 기자와 이제 보도 준비를 했어요. 보도 준비를 해가지고 1월 28일에 2019년도 1월 28일에 MBC 경찰 폭행으로 첫 보도가 됩니다. MBC에. 예, 맞습니다. 자, MBC의 첫 보도, MBC TV에 처음 보도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이 언론 보도 부분. 언론 보도 이후에요. 예. 제가 MBC 이후에는 언론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MBC 이후엔 한 2-3일 동안은 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제 한 수백 통의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3일 동안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고 3일 동안은 이 폭행 사건이 2달 동안 다 김상교가 사라졌다, 거짓말쟁이였다라는 인터넷 여론이 많았는데 이게 묵혔다가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뉴스로 영상을 터뜨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진짜였다였고 이제 저 강남 경찰서랑 버닝썬 측에 압박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2월 2일에 예, 2월 2일에 2월 2일에 강남 경찰서가 예상대로 이제 언론 이제 보도를 또 해요. 김상교가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다. 네. 경찰서 측에 네.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예상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할 거라 예상을 했었었고 강남 경찰서에서는 당시에 6명의 성추행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도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 경찰서에서 제가 클럽에 들어가고 여자가 스쳐간 여자 한 6명 정도를 찾아서 여자한테 막 연락을 했대요. 당신 성추행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대요. 강남 그 경찰서. 강남 경찰서를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언론 앞에 명예훼손한 걸로 고소를 했습니까? 제가 피의 사실 공표죄로 강남 경찰서 형사과장 안선모 형사과장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네네. 그에 그게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검찰에서 묵히고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결론도 안 내리고 그냥 네네. 들고만 뭉개고 있어요. 좀 문제는 제 사건을 피해 사실 공표를 했는데 그러고 6개월 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없애버렸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전 서민으로서 그 형평성이 되게 어긋난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 국민한테 그 당시에 6명을 성추행한 성추행 범이 돼버리고 거기서 언론은 그 이에 저를 묻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한 후에 뒤부터 언론이 어떻게 태도를 보였어요? 언론이 이제 싹 돌아섰어요. 저에 대해서 성추행범으로 확 몰아서는 한 3일 동안 저를 영웅화했어요. 예. 언론에서 어떻게든 당신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우리는 어떤 뭐 당신의 백이 돼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그렇게 됐었고 제가 막 얘기했죠. 당신들 2달 동안 저의 연락 무시하지 않았었냐.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저대로 가겠다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서 제가 이제 2월 2일 날 성추행범을 한 5일 동안 저를 계속 터뜨렸어요. 계속. 예. 김상균 성추행범이다, 난동꾼이다 이제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무기들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연예인 카톡방, 승리 카톡방. 그 제가 터뜨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승리한테 그쪽 그 카톡방에서 성폭행 제보 아니면 이제 성추행 제보들 많이 받았어요. 그 멤버들. 그래서 그 승리 카톡방을 터뜨린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기사를 할 수가 없었대요. 카톡 내용만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성추행,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디스패치에도 찾아가요. 그 자료들을 들고. 그래가지고 디스패치에도 직접 찾아갔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예인 뉴스는 MBC랑 SBS 연예부 기자랑 그리고 디스패치 쪽에 제가 직접 제보를 해요. 그리고 마약 제보들 2달 동안 모은 마약 제보들은 제가 KBS에 제보를 해요. 근데 이유는 방송 3사를 이용하고 싶었어요. MBC에서는 경찰 폭행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들이랑 하고 하나씩 가자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었고 왜냐면 피해자가 하루하루 계속 생기는 와중이었어요. 버닝썬은 계속 운영을 하고 버닝썬은 그렇게 하면 2월 2일 날 그런 보도를 하면서 제 성추행 유튜브를 편집을 해서 퍼뜨려요. 그게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한별 남편 유인석 이 사람이 편집을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저한테.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승리 여동생이 이거를 YG 팬들한테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YG 전 세계 팬들이 이걸 퍼뜨려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YG 팬들이 저를 테러를 하기 시작을 했었었고. 자, 그러니까 네. 1차전에는 본인의 폭행이면 네. 이제 MBC가 보도하고 네. 경찰이 또 반격하는 예, 맞습니다. 자료를 퍼뜨리고 난 예, 맞습니다. 뒤부터는 이제는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네. 버닝썬을 둘러싼 네. 그 여성의 그 마약 네. 그리고 성폭행 네. 또 촬영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2차전이 전개됐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경찰총장이 나올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SBS 기자를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안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한 여자애들을 제가 죄 뒤에 갖고 있고 왜냐면 저는 기자들한테 함부로 제보자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용을 할까봐. 그리고 기자들은 제가 필요한 카드였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기 위해선 제 뒤에 있는 피해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용하는 게 싫으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내줬는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해줬죠. 이제 좀 정의감에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경찰총장이 나온다라고 기자가 네네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까지라고. 뒤에 경찰총장이 나온다. 그게 진짜 백이다.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백이다. 예. 그렇게 얘기해줘서 거기까지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게 된 거는 윤규견이가 폭로되고 난 이후에요. 바뀌었습니다. 시작을 했죠. 네네. 그 윤규건이가 직접 폭로된 거는 이제 그 보도 직후에 네 맞습니다. 연예인 성추행이 네네. 좀 보도되고 난 다음에 2월 한 10일 전으로 윤규건이가 터지기 시작했죠. 예, 이게 어긋이 났어요. 왜냐면은 정준영으로 덮을려 했었어요. 정준영 카톡방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2016년도 카톡방이에요. 예. 근데 그게 전 정권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경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경찰총장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슈화를 시켰는데 꺼내다 보니까 노무현 청와대 그리고 현 이제 조국 민정실에서 이제 근무했던 윤 총경이 나온 거죠. 아, 처음에 기자들은 그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과거 네네, 그렇게 구정권에서 보도했었어요. 진짜 경찰청장인 줄 알았겠네. 예, 그렇게 보도했어요. 예. 전 정권이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다. 예, 예, 예. 그 싸움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좌파가 실수를 한 거죠. 자기들끼리 쏜 게 자기들이 쪽에 네, 16년도 오발이 카톡방이어가지고 네. 오발이 돼버렸네. 오발이 돼버렸죠. 그때 그래서 이제 절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윤규근이라는 부분이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총장이라는 보도가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윤규근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경위는 좀 아세요? 윤규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계속 좀 팠던 것 같아요. 그 카톡방 자체가 네. 당시에 SBS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몇 개로 퍼졌어요. 그 카톡방 내에서.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나중에 좀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방정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죠. 카톡방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방정현 변호사가 그 안민석이랑 같이 국정농단 이제 터뜨렸던 노승일 씨 있잖아요. 네, 네. 노승일 씨랑 대한 체육 청소년 네. 협회 이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승일 씨가 아마 제 기억으로 대표로 있고 네. 방정현 씨가 그 밑에 이사장으로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이랑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민주당 쪽에 찾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정현 씨도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변호사처럼 했지만 관계가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랑 좌파 쪽 사람들이랑 결국에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승일 씨, 안민석 씨 이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변호사가 그걸 다룬 거예요. 그 카톡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윤규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처음 났죠. 예, 맞습니다. 방정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꺼내진 않았는데 그냥 경찰총장이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었고 예. 윤규균이라는 이름은 이제 기자들이 다른 너무 많은 수많은 기자들이 집요하게 파다 보니까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혹은 경찰청장이다 아니면 전 정권의 경찰청장이다 예, 이래서 이랬다가 후보들이 한 쭉 3-4명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누구다 그러다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 지금 윤총경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모든 언론사가 이게 되게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대체 저 마약 클럽을 봐준 게 누구냐 예. 였는데 윤총경이 나오고 이제 연예인 이슈로 돌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때 이제 그 윤규근이 나오면서 네. 연예인 이슈로 돌리기 시작했지만은 네네. 한번 나온 윤규근이라는 이름이 네네. 이제 특히 승리하고의 그 관계, 그 과거에 했던 뭐 술집 몽키승 몽키 뮤지엄입니다. 예, 예. 네네. 뭐 거기도 이름이 나오고, 네, 거기도 클럽입니다. 예, 그걸 봐준 부분에서 이제 네. 그 이 윤규근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몽키 맞습니다. 뮤지엄. 맞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강남서에 예. 또 윤규근이가 그 담당 과장으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윤규균 총경도 강남서 생활안전계 출신인데 예. 그 CCTV를 관리하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윤규근이라는 이름이 계속 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맞습니다. 수사본부를 광역 수사대로 이제 예, 전환합니다. 전환을 예, 해서 맞습니다. 수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덮으려고 수사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2월 14일 날 경찰 자체에서 네. 버닝썬에 대한 본격 강제 수사가 시작되고 네. 그다음에 클럽하고 지구대 압수수색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과연 경찰이 윤규근을 네. 당시 그러니까 총경으로 승진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있다가 네. 청와대에 네. 파견되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산하 네. 그 경찰이고 네. 총경이 잘 안 가거든. 보통 그 총경 전에 경정이 가거나 경감이 가는데 예. 총경이 갔다 오네요. 그리고 그 총경이 하는 일이 네. 단순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들 병원에도 등장하고 맞습니다. 정권의 핵심 심부름을 하는 애사롭지 않은 사람이고 예. 또 이 터졌을 때쯤에는 네. 본청으로 돌아와 가지고 맞습니다. 본청에 인사 담당관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인사 담당관 맞습니다. 경찰청 본청에 맞습니다. 핵심 보직에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우리들 병원 그 신혜선 씨 폭로에서도 그 윤규균 예, 자기 거기 돈 배달한다고 네, 그렇게.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버닝썬이 영업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약을 하는 클럽이라라고 1월쯤에 제가 SNS에 또 폭로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고소를 그때 또 많이 당했어요. 경찰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폭행을 한 저 경찰 하경사와 안 경장이 저를 고소를 또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예. 2명이. 그리고 장의사, 절 폭행한 장의사가 또 절 폭행한 적 없다고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고소한 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또 이제 묵혔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재판부로 넘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들고 뭉개면서 그냥 끌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재판도 아직 가지도 않고 있고 저는 계속 혐의만 묵혀놓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1년 동안 제가 SNS로 외치면 추가 조사 받으러 오세요. 참고인 조사나. 네. 그러면은 SNS나 유튜브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저는 한 번 들어가면 12시간, 14시간씩 조사를 받다 나와요. 의미 없는 조사를. 몇 번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한 25번? 25번을 받았어요? 네, 25번. 한 100시간은 넘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2월달 이후에도 쭉 네,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가장 한 10월까지요. 작년 10월까지. 올해 1월까지 받았어요. 올해 1월까지요? 계속 받았어요. 저 땐 거의 맨날 그러면 받았을 거예요. 어떨 때 들어오랍니까? 그 이제 작년 상반기 땐 거의 이제 계속 불렀었고요. 그날 하루인데 너 명예훼손, 이사 그 경찰의 명예훼손, 클럽 장인사의 명예훼손, 클럽 대표 임은호의 명예훼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가지고 똑같은 그 하루에 대해서 근데 불러서 하는 게 성추행. 그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고 경찰들도 계속 교대돼가지고 너 복숭아뼈 아래 맞았어, 복숭아뼈 위에 맞았어, 골반으로 그냥 넣을 때 디테일한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한번 들어가면 몇 시쯤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나요? 아침에 한 들어가가지고 한 10시, 아침 몇 시에 가요? 10시쯤 거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12시쯤 나오고 그래서 12시, 밤 1시. 12시에 네, 나와요? 네. 그러고 와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 들어가서 그냥 딱 그 요지부동 딱 자세로 계속 조사만 수백 장의 조사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바꿔요. 제가 말한 거랑 틀리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왜냐면 제가 이걸 아는 게 다음 경찰이 와서 또 다른 명칭은 달라요. 수사 명칭은 다른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또 성추행, 또 CCTV 또 어떻게 취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경찰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그걸 거짓말 유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토시를 다르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재판에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제 신빙성을 잃게 만들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했죠. 1년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못 들어가겠다 하면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당시 분위기가 제가 수사에 불응한다고 저를 구속시킬까봐 다 갔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변호사는 있었어요? 변호사는 있었는데 지금 그 변호사들 민변 쪽이었어요. 민변 쪽에 같이 건물 쓰는 변호사들이었는데 MBC 기자가 소개시켜줘서 김현장에서 이제 언제 임명한 그때 1월에. 근데 승리만 그 사람들 변호사. 지금 제가 대한 변호사협회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바뀌고 자기들이 사임을 했고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판도 안 갔는데 좀 변호사 사기건으로 지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아무것도 그러고 없어요. 있다가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검찰 경찰에서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에 대해서 절 증언해줄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안에 MD 작가들 그 사람도 활용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증거 같은 거 보여주면서 대표님 잠시만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러면서 데려다가 이거는 재판 때 쓰시죠 이러면서 1년에 끌었는데 재판 때 갈 때 패키지로 3천만 원을 2,75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올해 1월에 추미애 장관이 버닝썬 검찰 70명 정도를 자천시켰대요. 그렇게 저는 검찰 측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자천을 시켜가지고 그 뒤로 저 혐의가 생겼는데 그 뒤로 이제 재판에 가면은 뭐 1심 500만 원, 뭐 2심 500만 원 계속 추가로 든다. 저는 재판이 너무 많은데 10건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다 패키지로 해준다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돈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도 잘못됐네요. MBC에서 바꿔치기 했어요. 원래는 변호사 그때 말씀드린 파워를 쓰다가 계속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서 바꿔치기 됐어요? 상교씨 사건을 너무 막고 싶어한다. 젊은 변호사들이 공익적으로 너무 막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충이 있었어요. 파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700만 냈는데 또 추가 금액이 또 든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 재판 끝날 때까지 지금 제 일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돈 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렇게 해줄 만한 변호사들이 있다 이러면서 MBC 그 최초 보도해준 기자가 이제 그 인권사회부 기자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랑 좀 가깝다는 MBC에 출연했다는 그 변호사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변 2층 쓰고 그 사람들 건물 3층인가 딱 쓰고
갔었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김현장에서 막 오래 있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년 남짓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제대로 안 했어요. 중간에 3명 중에 1명 몰래 사임을 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2부에서는 네네. 어떻게 그 지금 여권이 네네. 김상교 씨한테 예. 접근해 가지고 예. 이제 이 부분을 네. 그 헷갈리게 이제 맞습니다. 회유하고 공작 작업을 하려고 했는가를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예, 맞습니다. 자관 MBC의 기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교 씨가 느낄 때는 네. 그 변호사 선임이 매우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처럼 말해놓고 지금 네. 와서 보니까 근데 작년에도 계속 그랬어요. 하면서 제가 너무 이거 고소해 주세요, 저거 고소해 주세요 이런 거 제대로 방어를 안 했어요. 뭐 한다한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랑 제가 싸울 수 없던 게 적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변호사랑까지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냥 예. 제가 스스로 싸워야 자, 알겠습니다. 되는데. 그 이야기는 2부에 가서 예, 예.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버닝썬이 영업이 일단 중단됐는데 그 전날 네. 전번에 그 등장한 그 이 김상교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던 네네. 대만 여자가 하나 있었죠. 중국입니다. 중국인 중국 여자. 에나라는 여자입니다. 에나. 네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때 처음에서 언론에도 그 마약 공급책이고 뭐 네, 네. 본인도 또 이 MD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경찰이 본격 수사하고 난 직후에 네. 이 여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뜬금없었거든요. 좀 근데 꼬리 자르는 느낌이긴 했어요. 에나가 중국인 부호들에 대해서 이제 성접대를 하는 여자였어요. 그 프로필 한국 여자 프로필을 돌리면서 그걸 받은 저는 이제 한국 남성 부호자한테도 제보를 받았어요. 자세하게 하루에 300에서 500만 원. 그 여자 이뻐요? 되게 성형한 미인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 그런 무섭게 스타일인데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MD도 하고 마약 공급도 하고 네, 네. 성접대도 하고 네,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통역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에서 500만 원씩 여자 프로필을 돌린 거예요. 호텔 대표들이나 한국 부자들, 중국 그런데 부자들이 이 여자가 스스로가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에나 사실 그렇게 에나나 이제 버닝썬 이문호 대표나 이렇게 사실 꼬리 잘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승리가 팔라완 갔던 영상들을 제가 구해놨었고요. 모든 세계 그게 언론에 터졌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언론에 팔라완에 한 다 수백 명의 언론사가 그때 저한테 무슨 지 생일 파티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 그게 아닙니까? 2018년도 2월이에요. 예. 2018년도 4월에 버닝썬이 오픈을 합니다. 2018년도 2월이 동남아의 빅뱅으로 인맥을 쌓은 동남아의 재벌들을 데리고 승리가 예. 한국에서 그 두산에 오재원도 갑니다. 여기 오재원도 가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팔라완에 템프로 한 10몇 명을 제가 저한테 그 사진도 있습니다. 팔라완이 제가 그것도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팔라완에 이제 저희 나라 템프로 10명 오정은이가 누구래요? 오재원이 두산 주장입니다.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네, 지금 두산 현역 주장이고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네, 자기 여자친구랑 간 거다. 근데 승리랑 이제 오재원 등 되게 오재원도 승리 쪽이랑 비행기 한 대에 가득 실어 갔네 한국에서. 여자들 데려갔어요. 여자들까지. 마담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통역한 여자애들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뭐라고요? 그 통역은 또 별도로 간 거예요? 그렇죠. 통역한 중국이랑 중국어랑 동남아 쪽 통역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제보들을 해줘요. 싣고 간 사람 몇 명이래요 한국에서? 10몇 명 정도 돼요. 그 저 사진도 있는데 여자애들 막 똑같이 입고서 템프로 여자애들 막 뭐 가운 같은 거 입고 승리가 가운데 이렇게 끼고 막 비행기에서 경비행기 앞에서 계속 사진 찍고 그런 사진들. 템프로 여자애들이란 거죠? 동영상도 지금 있는데 예. 막 수영 약에 취한 듯이 애들 다 눈 풀려 있고. 그 나중에.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그냥 환락의 파티가 아니고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의 1조 펀드를 위해서 조직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 부호들을 다 끌어모았다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버닝썬이라는 술집 차리는 데야 뭐 몇십억 들겠지만 그 정도는 안 들지 않겠어요? 펀드 조직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술집 플러스 네. 펀드를 앞으로 우리가 버닝썬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네. 다 모여라. 예. 그 중에 이제 술집도 한 개 예, 원오브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석이라는 사람 Y 전 대표 양현이라는 사람이 그 전해에 그 2018년도 그 전에 사모펀드를 하다 좀 그 사업 쪽으로 벌리다 실패를 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승리라는 사람이 그 빅뱅 형들한테 기가 눌리고 뭐 성공하는 게 없으니까 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펀드를 유인석이라는 사람이랑
유인석이는 집안이 홍콩에서 그런 거 하는 네, 집안이니까. 금융업계 예. 집안이고 예. 승리 이제 이쪽 홍콩업계 금융업계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필요했어요.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은. 이게 승리랑 잘 맞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인석이랑 승리랑 이렇게 합심을 합니다. 유인석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미끼가 필요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더 클라면 네. 그리고 승리가 승리는 이제 돈을 모으는 부분에서 기술이 딸리니까 그쵸. 돈 모으는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렇죠. 그리고 유인석한테 이란 사람을 결혼을 했는데 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전 승리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 이제 마누라도 소개해 주면서 근데 아예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된 거죠. 돈독한 관계가 돼 가지고 네네. 이제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예, 한류 맞습니다. 스타 이미지와 예, 또 맞습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네, 금융업. 자금을 모으는 네, 그 부분까지 합쳐졌구나. 제 폭행 사건 당시에도 그 홍콩 금융업계 관계자가 있었어요. 그 집 자식이. 어디 그 술집 제가- 안에 제가 그 경찰 그 클럽 앞에서 폭행을 당할 때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저번에 말씀드린 유명 포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홍콩 금융업계 이제 자식인데 쪽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당시 초반에 이제 저번에 가드랑 기자랑 해서 녹음을 했다 했잖아요. 일요시사 기자랑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거기서 이제 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2금융권 대표 그리고 ATM 대표 ATM이 뭐죠? 그 ATM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네네 대출회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나사팸들이랑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폭행한 예. 그러니까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금융업계 장기자. 네. 그러니까 이미 네. 그 폭행할 때쯤에는 예. 2018년도 11월 말이니까 네 맞습니다. 팔라완 갔다 와서 판이 네네 짜여져가 유치가 됐습니다. 금융하는 업계들 이 관련 있는 인물들이 글로 네. 이쪽으로 버닝썬으로 지금 중국의 재벌들이 네. 돈줄들이 많이 오니까 네. 글로 가서 붙어 있으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 싶어서 떼거지로 몰려와 이제 한마디로 겉에는 이 술집이고 예. 춤추는 데지만은 예. 뒤로는 예, 맞습니다. 영업장이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2018년도에서 좀 마무리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클럽 사장들이 좀 저한테 얘기를 많이 저 클럽 사장들도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무서웠는데 만났었어요. 왜 절 도와주시려 하냐 이랬더니 이제 당시에 강남 클럽 이제 경쟁업체 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화가 난다. 그 어린 놈들이 기고만장해서 뭐 벤틀리 끌고 다니고 뭐 하면서 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불문율인데 한국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2018년도 한 8월경부터 얘네들이 일반인들한테 물뽕을 매긴다. 근데 모든 MD들이 다 그랬대요,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쯤이 예. 가드들 제보로도 2018년도 8월쯤에 사마패가 왔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그게- 이야기는 네, 그게 맞는 나중에 또 따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